경남 통영 앞바다. 어선들이 조업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고기 잡히는 게 시원치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지금 고기 없애비입니다. 없애비. 모래를 다 파빈게라. 멸치도 없지. 올해는 뭐 조기도 없지. 뭐 고기라고는 고기는 뭐 멸종 되는 그런 것인가. 서쪽 바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모래 채취로 바닷속을 헤집어 놓은 탓에 물고기들이 알을 낳거나 서식할 장소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하고나 넙치나 큰 생선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의 먹이가 되는 까나리가 산란하고 서식하는 장소인데 그 지역을 훼손시켜버리면 얘네들은 이제 먹이가 없어져 버린 거죠. 먹이가 없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산물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근의 어업 생산량이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산업계는 바닷물의 채취를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어장과 해양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 오래전부터 바닷물의 채취의 중단과 금지를 요구해왔지만 정부가 건설 현장의 골재 부족을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강행해 왔다는 겁니다. 한려 수도를 끼고 있는 경남 통영항. 요즘 바로 눈앞에 남해 어장을 놔두고 멀리 서해로 향하는 어선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30년째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강범선 씨도 몇 해 전부터 가는 데만 하루가 걸리고 또 중국 배들과 분쟁도 잦은 서해로 조업을 나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보면 거리도 얼마 안 되고 경비도 절감하고 그런 걸 갖다가 10배, 20배 그런 거리를 가는데 거기서 껴야 된 경비가 3배네 그 2배 이상 나오죠. 그렇다고 저거 생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역시 바닷물의 채취가 시작된 이후 일어난 일이라는 주장. 모래를 파내면 바다가 저렇게 편편한데 산처럼 됩니다. 바위 산처럼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되니까. 모래가 파려면 모래를 싣는 과정에서 뻘물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게 살기 힘들죠. 그렇죠? 깨끗한 물건을 씻어도 육물이 나오게 되는데 흙물하고 그 씻기가고 하면은 고기가 산란이 안 되는 거예요. 서식을 할 수가 없어요. 고기가 다 이 모래바닥에서 서식이 되지 뻘밭에서는 서식이 잘 안 돼요. 남해 바닷물의 채취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욕지도. 주민들은 바닷물의 채취가 시작된 이후 생계에 위협이 될 정도로 바다 생물들이 줄어들었다고 하소연합니다. 2008년도 그 앞에는 우리가 고기가 많이 들었어요. 뭐 하루에 한 500상자든지 1000상자 이리 들었는데 지금은 한 100상자가 안 됩니다. 요때 되면 새우를 잡아가고 요 찌를 갖다 늘고 막 이래 했는데 지금 새우 한 마리가 없어요. 원래 멸치가 많이 나기로 유명했던 곳인데 몇 해 전부터는 오히려 욕지도에서도 중국 멸치를 수입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양식장에서 물고기 먹이로 멸치가 필요한데 이제 인근에서는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때 사료는 그냥 직접 멸치 잡아다가 하셨었어요? 아니 우리 한국 멸치 그때 많이 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국 멸치하고 우리 한국 사로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지금은 뭘로 주세요? 지금 중국산. 한국산 멸치가 귀하다 보니까 사료값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 일을 계속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사료값이 15kg에 한 5,500, 6,000원 했는데 지금 현재 11,000원, 1,500원이냐. 버리는 어느 정도 주셨어요, 좀? 그냥 사료값이 많이 투자가 되니까 버리는 그리 많이 없어요.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비용 게 요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헬기를 타고 작업 중인 바닷물의 채취선을 찾아봤습니다. 주위에 거대한 흙탕물 띠를 만들고 다니는 채취선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작업 방식은 간단합니다. 펌프를 이용해 바닷속 모래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모래만 골라서 빨아들일 수는 없는 일. 모래 외에도 물고기나 물고기알, 해초 등 바다 밑바닥에 있는 어업자원들까지 일제히 빨려 들어갔다가 다시 바다로 내뱉어지게 됩니다. 모래를 팔 때 생겨나는 부유물은
당연히 강압성 활동에 저해될 것이고 또 그런 부유물들이 식물에 천착이 되어지고 하면 식물 생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남해의 모래 채취 지역은 물고기들이 알을 낳고 서식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다는 게 어민들 주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멸치. 멸치가 모든 어종의 먹이사슬입니다. 여기 작년도에 40% 정도 우리 어민들은 또 실험이 멸치가 없으면은 다른 어종 또한 생산이 안 될 것이고. 바닷모래 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지난 2008년. 이곳 부산신안 건설 당시 공사에 부족한 모래를 한시적으로 바다에서 가져다 쓰면서부터입니다. 문제는 부산신안 건설이 완료된 이후에도 바닷모래가 광범위하게 채취돼 왔다는 겁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해와 남해에서 건설 골재용으로 퍼낸 모래는 모두 1억 495만 입방미터. 63빌딩을 160개나 채우고도 남는 양입니다. 처음에는 도로나 교량 등 국책용으로만 허가를 내줬지만 이후 4차례나 기간 연장을 하면서 조금씩 민수용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돼 작년에는 남해에서 채취된 바닷모래의 무려 76%가 민간 아파트 건설에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지난 1월 15일 3차 연장 기간이 만료되면서 국회 농림수산해양위원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바닷모래 채취 금지 결의안을 채택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기습적으로 4차 연장 허가를 발표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건 아닌가요? 국회를 무시하거나 보호대 생각까지 하는 게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나흘 만에 개무시하고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뭐가 무시하는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 쓸 모래가 부족하다는 점과 바닷모래 채취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피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르는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계속 그 모래 채취가 이루어져 온 것이지 그 어족이 완전히 그것 때문에 고갈이 됐다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영향 평가를 해 가지고. 수산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4만여 척의 배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거나 백고동을 울리며 해상 시위를 벌였고 어민들도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정부가 앞장서는 바닷모래 채취 잠깐 중단하라! 하지만 건설업계는 건설업계대로 또 불만입니다. 바닷모래 채취 허가가 연장되긴 했지만 허용된 채취량은 이전의 절반으로 줄었다며 이는 정부가 수산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에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짜 정부가 알아서 해. 그거에 대해서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든 해결되겠죠. 공장 늦어지면서 가격 올라가면서 이게 바람직한 거냐 이거예요. 힘적인 선택을 해야지. 이제만 쓰면 다 그렇게 건가요? 정부 부처끼리도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바닷모래는 국책용으로만 사용하고 채취량도 줄이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남해 이지 골재 채취 단지의 경우에는 내년 3월부터 서해 이지 골재 채취 단지의 경우에는 2019년 1월부터 국책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작 허가 권한을 가진 국토부는 생각이 다릅니다. 연말에 가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 저희들 입장인데 이게를 좀 받아들이지 않고 좀 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일대 10개 적시장에 모두 2,346만 입방미터의 모래가 쌓여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당시 강바닥에서 파낸 모래입니다. 15톤 트럭 150만 대 분량. 지난해 남해에서 채취한 바닷모래 전체량의 2배가 넘습니다. 한 해 관리비로만 60억 원 가까이 들어가지만 이곳 모래는 좀처럼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운반비 때문입니다. 가까운 곳에서는 지금도 이곳의 모래를 쓰고 있지만 조금만 거리가 멀어져도 운반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 솔직히 2, 3년은 다
전국적으로 풀 수는 있는데 문제는 운반비가 한 차당 뭐 10만 원, 20만 원 나가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비싸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모래는 필요로 하지만 운반비 그런 문제 때문에 나가질 못하는 거죠. 특히 현재 심각한 모래 부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지역에서는 경기도까지 와서 모래를 실어 나르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바닷모래를 퍼서 쓰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겁니다. 버터를 하루 일대가 보통 그 일대를 60만 원을 잡는데 10분 할 때 같으면은 한 탕에 6만 원밖에 안 쉬는 거죠. 여주까지 가려 하루에 한 ton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수산업계는 바닷모래 채취가 건설업계에겐 수지 타산의 문제일지 몰라도 자신들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닷모래를 채취 안 하면 모래값이 올라가서 건설 파동이 난다, 이런 논리죠. 망해가는 수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아주 배부른 소리입니다. 작년에 레미콘 상위 3개 업체만 해도 순이익이 한 5천억 원이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사상 최대 호황을 누렸어요. 그 순이익 5천억 중에 일부만 다른 모래를 공급하는 데로 돌리면 바닷모래 채취 안 해도 됩니다. 동남권이 유독 바닷모래를 많이 쓰는 이유는 주 공급원이었던 낙동강 모래 채취가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2012년 이후 하천관리상의 문제로 전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4대강 이전만 하더라도 요 경남의 낙동강 골재 채취를 이제 한 15군데를 했더랬어요. 경북은행 한 30군데 했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낙동강 인근의 몇몇 지자체들은 이제 4대강 사업 자정 기간도 끝난 만큼 하천 모래 채취도 다시 가능하다는 입장. 4대강 대회 다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낙동강 모래가 많이 대적 구에는 많이 돼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런 걸 대안으로 할 수 있는데도 뭐 키는 부산청 국토부에 들고 있으니까, 그 지자체는 어떻게 할 거 없죠. 하지만 낙동강 모래 채취의 허가권을 가진 정부 당국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모니터링이 된 결과들이 대적된 부분이 별 대화가 있은 것도 아니고 별로 준수의 필요성을 없다고 매년 결론을 내는 상황입니다. 필요성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허가를 못 입장이고. 2000년대 이전까지 전체 굴재 공급량의 12%를 바닷모래로 충당하던 일본도 최근 그 비중을 4% 수준까지 줄였습니다. 수산 자원이 줄어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연안 바다에 여러 가지 생물 자원에, 특히나 수산 자원의 감소가 역력히 나타난다는 그런 보고가 있는 이후부터는 각 지자체들마다 모래 채취를 중지를 하고, 그래서 다른 이제 대체 골재를 찾아서 개발해 나가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어획량이 많고 적고를 떠나 한 번 훼손된 바다는 복구하기 어렵다는 것. 많은 전문가들은 이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해 쪽은 굉장히 원해, 멀리 떨어져 있고 일단 토사 공급량이 적죠. 그래서 그 지역의 해사를 채취하게 되면 자연적인 복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건설업이냐 수산업이냐 당장의 이득을 둘러싼 갈등의 차원을 넘어 다음 세대의 환경과 미래까지 생각하는 정책. 정부의 고민이 보다 더 신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